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는 편상욱입니다. 이 토론회는 국민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됐고 SBS, KBS, MBC 등 다양한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민생을 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문제를 언급하며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며 국가의 미래성장을 위한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의 한 강연에서 과거의 의미와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경제 토론회 시작에서는 저성장 문제와 민생 위기에 대해 각 후보의 입장을 듣기로 하고 박 후보가 불평등 타파를 강조했어요. 권영국 후보는 경제성장은 숫자에 불과하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준석 후보는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이준석 후보는 자영업자와 민생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경제위기에서 IMF의 교훈을 잊지 말고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수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문제를 짚으며 정부의 역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 나서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등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R&D 지원을 대폭 강화해서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었고 권영국 후보가 윤석열을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질문을 던지자 김문수 후보는 계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라고 말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이 아니라고 한다며 반박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윤석열을 지지하던 이들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후보들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언급하며 코로나19 동안 다른 나라들이 지원을 했다고 지적했어요. 그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고 소상공인 돕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 필요성을 강조했죠. 장기적으로는 경제 시스템을 재편해야 하고 첨단 산업과 문화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이준석 후보는 문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바우처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통 음악 분야의 지원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 문제가 심각하여 정책의 유혹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죠. 저자들은 정부의 AI 구축 계획에 대해 비용과 방식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제대로 된 AI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전 국민에게 AI 계정을 보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R&D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력 발언에 대해서 경제 순환과 승수 효과를 언급하며 그의 발언이 잘못 해석됐다면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님은 경제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 설명하셨지만 대중의 이해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년 연장이 젊은 세대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이재명 후보는 반박하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커피 원가에 대해 발언한 뒤 그 발언이 왜곡되었다고 하며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노란봉 특법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의 승인을 강조하며 법적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 이재명 후보는 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세부 요구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논쟁 중에 노동부 장관이 6개월 유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는 오히려 기존 제도보다 유익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어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요. 이재명 후보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 중이고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제 회복 가능성에 질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캠프에서 정치 자금을 받았던 일과 대북 사업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죠. 대북 사업에 대한 논의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각각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며 다양한 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기본소득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김문수 후보는 노동법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현대통화 이론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관련 국가들의 경제적 실패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려를 표했다. 경제에 대해 지역화폐를 돌리거나 돈을 나누는 발상은 잘못되었고 그런 정책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1,300만 명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최소한의 임금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포장해야 하며 부자 감세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 4.5일 근무제를 주장하는데 임금 감소 없이 어떻게 실행할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후보들의 공약 검증을 위해 경제와 통상 전략에 대한 토론이 시작됐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는 한국의 경제 경쟁력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아닌 국익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보호무역주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국익 중심의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김원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를 강조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관세 문제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루며 성공적인 협상을 약속했다.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경제 자주권에 대한 침략으로 보며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어느 쪽도 아닌 다자 교류를 통해 경제 주권을 우선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각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며 규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화에서는 외교와 무역에 대한 극단화된 판단이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대만과의 관계에서 위기 대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상황에 맞춘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이재명 후보의 데이터 센터 공약에 대해 풍력 발전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가 불규칙성과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력 조달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네요. ESS는 단기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은수 부는 수출 전문 인력 양성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10만 명 양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질문이 제기됐습니다. 수출 전문 인력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질문에 대해 극단적인 단정은 잘못됐다며 경제가 순환하는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 재정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는 금융의 역할과 한국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책임을 논의하면서 정치적 반대와 경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답변자는 정부의 정책이 기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민주당의 행동이 협상과 경제 법제화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해요. 토론 중 정부의 외교 정책과 통상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변화무쌍한 관세 정책에 맞서 민간 기업 투자와 정부 정책을 잘 조합해 협상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관세를 부과했다가 후에 협상으로 돌아섰고 캐나다, 호주, 멕시코와의 부당한 관세에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외교 신념과 대중국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며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는 발언들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전에 큰 역할을 했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어.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와 안보의 기본이고 그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고 효과적인 방어막을 구축하자고 제안했어. 핵 억지력은 한국과 미국 간에 이미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고 비핵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지. 그런데 반미적인 발언이 계속되면 한미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 지금 미국의 관세 문제로 인해 우리의 대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의 관세 문제로 인해 폐업 위험이 커지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미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으며 결국 이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중소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요. 다양한 통상 협상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대적으로만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실업 문제에 대비해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제도를 주장하며 이러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네요. 트럼프의 중국 관세 유예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협상을 통해 관세 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후보자들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익 경제자주권, 안보가 협상 대표의 책임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김종대 전 의원을 대표로 내세우려는 계획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AI와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기술 산업 발전이 필요한데 현재 관련 대책이 거의 없다는 문제를 강조하며 문화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후보들은 규제를 폐지하고 노동개혁과 첨단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여전히 힘들며 경제성장의 수치만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판단할 수 없고 노동자의 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불평등 해소를 다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창업가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불리한 규제를 없애고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I에 대한 과도한 투자 공약을 비판하며 실현 가능한 진정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후보들이 양다리 공약을 남발하며
당선 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공약과 토론 규칙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토론에서 상대를 존중해야 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농촌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에 맞춰 진행 과정과 범위를 설명합니다. 기업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데 따른 선의의 질문과 논의가 이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지방의 균형 발전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요. 지방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기업과 학교, 좋은 거주 환경이 필요하며 에너지 문제와 감세,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해요. 지방 분권이 중요하고 재생에너지가 있는 지역에 공장 설립, 허가를 내주면 지방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어요. 지방 지원과 분권이 이 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강조하고 중앙 집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에너지 정책에 있어 원전 확대와 AI,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향성을 질문하고 에너지 믹스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발전소의 안전성 문제와 원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지하지만 원전도 적정하게 활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원전이 안전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으로 원전 사고 사례를 들며 원전의 폐기물 처리 문제를 강조하고 있죠. 비용 측면에서도 원전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너무 휘둘려 국가 정책을 판단할까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이준석 후보가 주식시장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고 언급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고 과거 여러 정부에서도 이 법을 추진했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결국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지만 결단의 문제라고 대답했어요. 현재 여러 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노동자 사망 사건들을 언급하며 법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미국은 주마다 생활 조건이 다르다고 하며 한국은 땅이 좁아 지역 간의 차별이 깊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비교가 잘못됐다는 주장에서 시작해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면 지방은 망한다며 헌법의 취지는 차별금지와 차등임금을 두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최저임금과 법인세 지자체 자율권을 주장하면서 유출, 우려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강제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질문에 식량 안보와 관련된 과잉 생산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쌀값 관리 및 대체작물 지원 제도를 통해 양측 모두의 이익을 고려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스테이블 코인 주장에 대해 그 사용 실태와 미국의 담보형 코인 사례를 통해 질문을 던집니다. USDT와 USDC의 차이점과 관련해 관리 엄격성에 대한 궁금증을 표하며 민주당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안전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전략 없이 이야기하면 시장이 들썩이기만 해요.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입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왜곡된 발언은 고발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과거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문제가 있어요. AI 투자 관련 100조 원을 정부 재정으로 만들긴 아니고 점진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전과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일자리 대통령이 되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권영국 후보는 대선이 심판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진정한 노동의 대표로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준석 후보는 그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현재의 위기를 강조하며 유능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번 선거는 남용하는 정치 집단에게 다시 맡길 수 없다는 심판 선거이며 유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게 기회를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들과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앞으로 3차례 더 열리며 남은 후보자들의 토론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들이 사회 분야에 대해 토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국민의 권리와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가짜와 진짜를 비교하며 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영구 후보는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현재 정치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토론에서는 사회 갈등과 통합 방안을 주제로 했고 후보들의 입장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김문수 후보는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고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권영국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이는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준석 후보는 GPU 원가를 예로 들며 정치가 증오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젊은 세대가 일어설 필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사회 갈등의 원인이 양극화와 저성장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정치가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해야 하는데 최근 정치가 변질되어 적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에 따라 토론이 진행될 것이며 후보들은 서로 질문하고 답변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알렸어요. 이 발언자는 정치적인 신뢰 부족과 사회 통합 문제에 대해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며 그의 개인적 문제를 들어 국민 교육 능력을 의문시해요. 그는 이재명 후보가 가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문했어요. 다른 후보자는 헌법과 인권을 무시한 내란 사태를 언급하며 이번 선거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그 후보는 개인적인 폭언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김문수 후보의 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이 단체에서 정강훈 전 총장과 극우 세력을 단절할 생각이 있는지 물었고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그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진보당과의 연합 공천을 예로 들며 국민의힘도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준석 후보와 권영국 후보 간의 정치 공세가 오고 가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음모론자적 행동과 부정선거, 담론의 위험성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궁금했고 이재명 후보는 부정선거를 주장한 바가 있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과연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인지 반문했고 이준석 후보의 계엄 해제 참여에 대한 의문과 함께 내란 극복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준석 후보는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에 대한 입장을 물으며 정치적 거래가 불법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음모론적 시각과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정치적 소통을 강조했다. 여러 정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못 들어가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부에서의 투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소통을 했다고 전해요. 이재명 후보가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다르게 보는 시각에 대해 언급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군 가산제를 재도입하겠다고 말하자 이 제도가 여성과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후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처벌보다는 예방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한 후보가 최근 재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지적하며 맞서고 있어요. 또 다른 후보는 생활고로 사망한 사례를 예로 들며 예산 문제와 정부의 세금 삭감에 대해 비판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경기도지사 시절의 청렴도 하락과 법인카드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자가 소속된 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반박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반론합니다. 사회 갈등을 언급하며 이준석 후보는 최근의 갈등 상황을 비판하고 민주당의 전장현 관련 행동을 비판하지만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민주당의 개입이 정치적 책임을 없애고 법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져 시위의 원인과 사회 질서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준석 후보의 차등임금제 공약 문제가 제기됩니다. ILO 협약 위반을 주장하며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며 발언 시간에 대한 규칙도 강조됩니다. 후보들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연금과 의료 개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는 토론이 시작됩니다. 권영국 후보는 돌봄과 복지를 강조하며 다양한 무상 서비스와 연금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의료 정책과 연금 개혁이 비과학적이라며 정치개혁을 통해 사회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 합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의료 교육과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재검토하고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발언했어요. 또 청년들의 반발에 대응해 국민연금 개혁을 진행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연금 인상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갔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정적 어려움이 동시에 제기되었어요. 기초수급자 문제와 함께 기초연금이 진짜 복지 혜택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죠.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는 소득 증가 시 적용받는 배제나 감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는 고령 노동자 증가에 따른 문제로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대란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사과를 이미 했다고 반박하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보건의료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공공병원 확대 방안에 대한 공약이 논의되었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들이 있다고 지적받자 혐오 표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적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공공의료가 갈등의 대상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성남시 의료원의 운영 환경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간병비 지원 정책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15조 원의 추가 비용 문제와 재원 마련 방안이 논의되었어요. 의료 재정 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도한 의료 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이준석 후보와의 논쟁에서 과연 간병비 지원 범위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차이가 드러났어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정치적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왜곡하지 말고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고 지금 상태로는 적자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묻고 각 후보에게 해결책을 제안하라고 합니다. 과잉진료 및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의료진과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의료비 절감 및 의료 혜택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어요. 이재명 후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케어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는 연금 개혁이 복잡하지만 현실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판만 하는 건 정치가 아니라 피평가의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연금 시스템에 대한 논의 중에 새로운 구조 계획이 필요하고 기존 연금 대상자와 새로운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어요. 기존 제도 수혜자와 새로운 대상자 간의 갈라치기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세대 간 연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현재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면서 젊은 세대가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언급되고 자동 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세분으로 나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대기업 근로자들은 퇴직금 연금화에 거의 적용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이야기하며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일과 관련해 사람들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이유와 자신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병원으로 간 이유는 가족 때문이고 그 당시 상황을 충분히 몰라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해요. 부산대병원이 좋은 중증 외상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헬기로 옮긴 건 지역 의료진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있어요. 부산 시민들과 의료진들의 박탈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후송 결정의 배경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공약을 논의하며 과거 정책의 변화를 비판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기후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과거 정부의 억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탄소 국경세 같은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단지가 필요하고 송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경제적 피해도 커졌다고 비판하고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어요. 권영국 후보는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 정의세 도입과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또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어요. 이준석 후보는 한국 원전에 대한 불신과 중국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한국의 원전이 반드시 위험하다고 말한 적은 없고 안전관리 비용도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적고 협력이 애매하다는 반론이 나왔어. 탈석탄과 감원전으로 기저 전력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질문도 제기됐어. 현재 에너지 저장 시스템, 특히 양수발전소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존 용량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다. 전국의 전력망을 지능형으로 연결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충전기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ESS가 화재 사고로 기피 시설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전 비율을 60%로 유지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도전이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만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하니 우리 기업들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재생에너지를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원전 비율과 상충되는 것 같고 어떻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어. 김원수 후보의 주장에 여러 가지 모순이 느껴진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마무리했어. 어떤 사람은 젊으신 분이 편협한 생각에 빠진 것 같고 문제를 지적하는 건 좋은데 대안이나 정책 제시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폭력 산업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특히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미 지어진 원전은 안전하다며 계속 가동하자는 입장인데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네요. 원자력 에너지는 위험하다고 자주 언급되지만 여전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지만 우리나라의 환경과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직접 가보며 안전성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기업이나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에 걱정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및 태양광의 비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론 중 이준석 후보에게 기후 공약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전기료 문제와 민영화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공공주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주민들에게 사업권을 할당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최근 제주항공 사고의 원인이 조류 충돌이었다고 하면서 가덕도의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어요.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치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후보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가진 반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정치의 중요성과 국민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준비된 리더십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현재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독재적 행동을 비판했어요. 김문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막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언급하며 그의 지지자들에게 힘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문제를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후보자 토론회가 5월 27일에 열리며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의 중요한 날이라고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국민들의 후보자 선택을 돕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 후보들은 특별한 발언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재명 후보가 첫 발언을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사적 사건과 함께 국민 주권의 회복을 강조하며 투표 참여를 부탁합니다. 권영국 후보는 청년의 고충을 언급하며 정치가 그들에게 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 독재를 비판하며 자신을 방탄하기 위한 행동을 꼬집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민주주의 위기를 언급하며 지금의 상황이 과연 상식적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거에서 포퓰리즘과 비상식 세력을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자는 이준석 후보의 호소가 이어집니다. 정치 양극화와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후보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의 뿌리를 무너뜨리고 진보적인 정치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적 접근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는 가짜뉴스와 부정선거, 음모론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정선거를 믿는 후보들이 정치 팬덤을 결집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능한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실력을 갖추지 못한 정치 집단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타협과 공존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회에 있는 500만 자영업자 중 고작 3명만이 행사하는 현실로 이게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냐는 질문이 나왔어요. 위성정당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방지법 제정을 약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 법을 통해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발언들이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런 언사가 폭력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어요.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논란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그 발언이 형님의 것이라는 해명을 하면서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란 극복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어요.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발언이 이어집니다. 사과에 대한 질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사과할 의지가 없던 상황이 폭력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탄핵이 타당했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란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내란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에 대한 토론 중 언어폭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사회자는 발언 기회를 권영국 후보에게 주었다. 권영국 후보는 내란 행위를 인정하라고 주장하며 위성 정당 문제에 대해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문수 후보는 결선 투표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동안 이준석 후보는 국회 운영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에 들어선 이후 국회에서 발생한 일방적 결정에 대해 질문하며 이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토론 중 서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계속되었고 과거 미세먼지 통계와 에너지 발전 단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엇갈렸다. 우선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며 이외의 이야기들도 많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법안 처리가 일방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더 많다고 답변합니다. 풍력 발전 단가가 유럽처럼 5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단계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과제를 지적했습니다. 결선 투표제를 내년 지방선거에 시행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어요. 현재 여성의회 대표성이 부족하며 성평등, 공천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국고 보증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된다면 성별 대표성을 높일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소수성을 30% 할당한다고 했더니 비난받았고 이를 몇 년 전에 해명했으니 이제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해. 이준석 후보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가 당시 국회에 오기 위해 시간을 끄는 모습이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어. 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며 다른 의원들과 다르게 국회에 오는데 너무 여유를 부렸다고 불만을 표했어. 그 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여러 재판 문제를 언급하며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도 중지할 법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지.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회장은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재명 후보는 기소가 정부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와 법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 방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산당 이론가의 사상을 인용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공산당 몰이를 피하고 경제 흐름에 대해 일반적인 사례로 설명하며 비판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 상대방에게 종북몰이를 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고 과거에 자기를 물어봤던 것과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도 과거의 언행과 엇갈리는 모습이 보이자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많은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준석 후보의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발언을 비판하며 권한과 제도의 본질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치적 견제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현재 정치 상황을 비판하며 독재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은 각자의 공약을 발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동과 그로 인한 상황을 비판하며 독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사례를 들어 자신이 당선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헌법을 개정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며 광장 개헌을 통해 모든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비온 후 개헌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을 척결하고 시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개입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여러 재판과 관련된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을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관련지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부패를 초래하며 불안한 여건을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부패와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이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자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나라를 괴물 국가로 만들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가족 문제와 관련된 사건을 언급하며 그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부패 의혹에 대해 논의하며 그가 책임을 져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헌법 8조를 언급하며 민주당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이 임의로 수정되어 기소된 당직자의 정지가 삭제된 모습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기소 이후 당원 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소된 당원이 없었다가 이제 기소 후 당원이 변한 것 때문에 당내 법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지적받고 있군요.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변화했지만 다른 당의 부패 혐의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한 재판도 다양한 논란을 낳고 있어요. 재판 중 발생한 과일 구매 양이 비정상적이라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낳고 이를 엉터리 조작 기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인 홍준표 후보가 유죄가 나오면 극단적인 선택도 검토하겠다고 하자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 대한 의지를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FC 사건 등 여러 기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기자들에 의해 정치 탄압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토론에서 성적 발언과 관련해 후보들 간의 기준을 엄격히 정하겠다는 입장 차이와 질의가 오갔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의 방향보다는 신변 잡기에 더 관심이 있다고 비판하며 권영국 후보의 노동인권 활동을 존경한다고 하였다. 토론은 법적 느낌이 난다고 불만을 표하면서 내란죄와 관련한 형법적 요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내란 행위에 대한 논의에서 폭력적으로 국헌을 문란하는 게 내란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호영을 선대위에 영입한 김문수 후보에 대한 비판이 이뤄지며 그의 행동이 내란 세력을 비유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부패와 비리의 우두머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군사 쿠데타와 반인권 범죄에 대한 법 제정 문제도 논의되고 있어요. 내란 행위로 유죄를 받는 경우 사면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마지막으로 제기되며 이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번 토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재명 후보는 이미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했어요. 이어서 권영국 후보는 헌법의 5.18 정신을 담는 것에 동의했고 개헌 절차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왔어요. 권영국 후보가 대통령 탄핵 시 직무대행 문제에 대해 반박하며 대통령은 행정 책임자임을 강조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선출직의 대행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를 강조하며 헌법에 기후 정의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익준 정권을 복원하고 기업과 노동자 간의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외교안보 정책으로 이야기의 방향이 바뀌었고 각 후보의 공약 발표가 시작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면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고 강력한 안보를 구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군사력을 키우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을 존중받는 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외교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현재 국제사회 상황이 복잡해 한국이 한미 동맹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군대가 헌법 정신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하며 군사법원을 해체하고 민간인 국방장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평화 경제를 조성하여 미국과 북한이 수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해체를 주장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서 단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징역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으며 그의 비밀 대북 송금 혐의가 공식적으로 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미국에서의 외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재명 후보의 과거 정치력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어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람의 의견과 부산 HMM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이 나와요. 쌍방울이 과거 소금 사업에서 대북 스마트팜 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문이 커지고 그런 주장을 누가 믿겠냐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사드를 미국 방어용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하고 있죠. 후보의 발언이 실제 외교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안보 관계에서의 거짓 정보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김은수 후보가 서해 도서에서 중국인을 위한 카지노를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현재 외부 태도와 방어력에 대해 질문하고 있으며 관광과 주둔 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발언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외교와 안보가 국가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즉흥적이지 말라고 경고해요. 권영국 후보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군사력보다 대화와 공존의 필요성을 주장해요. 김문수 후보와의 논쟁에서 핵무장과 한미동맹의 균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핵무장과 한미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미 간의 신뢰와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핵 공유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한국의 핵무장 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외부의 의심도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여전히 심한 척 등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며 과거 정부의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로 간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악이 아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로 대북전단과 긴장 관계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군 방첩사령부의 반란 사건에 대해 점검하며 방첩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에 대한 반론이 오갔어요.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연기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한국의 국제적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트럼프가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과 미국과 한국의 이익을 일치시키겠다는 목표를 설명했어요. 이 논의는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차등 공약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었고 캐나다의 TFWP 사례와 한국의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이 논의되었어. 이후 재판 중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부당한 기소와 정치적 압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 마지막으로 후보들은 법치주의 위반과 민주당의 독재성을 언급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어. 이재명 후보는 재판과 기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증거가 없는데 재판을 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대법원장 탄핵 같은 정치적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권 분립을 해친다고 경고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가 변화하지 않으면 한국의 대통령제에 대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다양한 발언들 속에서 범죄자의 반응과 갈등 상황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정치적 독재에 대한 언급이 감지됩니다. 후보자들은 각자 국민에게 희망과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대선의 의미와 선택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치에서 국민의 고통을 다루는 본질을 이야기하며 희생을 막기 위한 단합을 촉구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 응원 덕분에 정치의 길에 나섰으며 이제 그 빚을 갚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국민들이 지켜온 기회의 사다리를 후손에게 물려주겠다고 다짐하고 소중한 한 표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마지막이라며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선거가 주권을 행사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권장하고 있어요. 토론회를 마치며 후보자들과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마무리하고 있답니다.